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1장 교부시대 서론. 기독교 신학의 거창한 문제들과 씨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중 많은 것들이 이미 다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치 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은 양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고 또 어떤 답이 제시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 기웃거리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전통이라는 개념에는 과거의 신학적 유산을 진지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포함된다. 과거를 진지하게 다루고 강조하는 것은 주로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의 입장이지만 많은 개신교 저술가도 기꺼이 동의하고 있다. 위대한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신학적으로 탁월했던 과거의 권위자들이 오늘날의 신학 논쟁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다. 신학에 관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만큼 과거의 신학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슐라이 어마허를 비롯한 모든 신학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교회에 속한 것이 확실하듯이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그렇게 들어달라고 요청한다. 카톨릭이나 개신교, 정교회를 가릴 것 없이 기독교 신학의 저술들은 대부분 과거의 주요 신학자들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 신학자들은 오늘날 기독교 신학 성찰에도 여전히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기독교의 주요 인물들의 목소리와 대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말과 대화는 오늘 이 시대의 논쟁들에 꼭 필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가 있다. 실제로 교육상 필요에 따라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폭넓게 구분하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기독교 신학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개관하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사상 시대를 구분해 살펴본다. 1. 교부시대 약 100년에서 700년 2. 중세와 르네상스 약 700년에서 1500년 3.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시대 약 1500년에서 1750년 4. 근현대 약 1750년에서 현재. 교부시대는 언제 끝났는가? 또 중세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케임브리지에 저명한 역사학자 조지 맥컬리 트리벨리언은 역사의 시대들은 확정적인 실체라기보다 단지 도움이 되는 틀로 보는 것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날짜와는 달리 시대는 사실이 아니다.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세우는 회고 개념으로서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나 자주 역사적 사고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 트리벨리언이 주장한 논점은 타당하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료들을 다루기 용이한 묶음이나 항목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신학 논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신학 성찰의 획기적인 사건들의 흐름을 예비적으로 개관한다. 위에서 구분한 4시대와 관련된 중요한 발전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 1. 기독교 사상이 형성된 중심지들의 지리적 위치. 2. 논쟁거리가 된 신학적 쟁점들. 3. 신학적 쟁점과 연계된 학파들. 4. 각 시대의 주요 신학자들과 그들이 다룬 특정 관심사들. 이제 본론을 시작한다. 기독교 사상의 첫 번째 주요 시대, 흔히 교부시대라고 말한다. 이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탐구해보자. 1장 교부시대 약 100년에서 700년.
기독교는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더 구체적으로 유대 지역 가운데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자신을 유대교의 연장이다. 유대교가 발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관계가 있는 지역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처음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러한 확산은 타르수스의 바울 같은 초기 기독교 전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1. 초기 신학 활동의 중심지들. 기원 후 1세기 말에 이르러는 기독교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수도 로마에 설립된 교회가 점차 힘을 얻으면서 로마의 지도자들과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와 같은 동로마 제국의 큰 도시의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4세기경 로마 제국은 둘로 갈라졌다. 서방 제국은 로마가, 동방 제국은 위대한 새로운 제국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이 각각 다스렸다. 이 일은 나중에 이 두 지역을 권력 거점으로 삼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분열의 전조가 된다.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들이 신학 논쟁의 주요 중심지로 떠올랐다. 특별히 중요한 장소로 아래 세 곳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두 지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으며 세 번째 지역은 라틴어를 사용하였다. 1. 오늘날의 이집트에 위치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신학 교육의 중심지로 등장하였다. 이 도시는 오랜 세월 플라톤의 전통과 접촉해 왔으며 그 영향으로 독특한 형태 신학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를 연구하는 신학 분과이나 성서 해석 등의 분야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견해라고 말하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말은 바로 이 지역에서 형성된 기독교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안디옥과 갑바도기아 지역이다. 지중해 동부의 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가 튼튼하게 정착하였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이 지역을 방문했으며 또 안티오키아는 교회 초기 역사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안티오키아는 빠르게 기독교 사상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알렉산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안티오키아에서도 그리스도론 및 성서 해석과 관련된 독특한 방식이 발전하였다. 이 독특한 신학 양식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안티오키아 학파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4세기에 이 지역에서 활동한 중요한 신학자들이 카파도키아 교부들로 이들은 특히 삼위일체 교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3. 아프리카의 북서부, 특히 오늘날의 알제리와 튀니지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이 지역은 지중해 주요 도시이자 한때 지역의 패권을 놓고 로마와 정치적으로 겨루었던 카르타고에 속하였다. 기독교가 이 지역을 유입하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사상가들은 테르툴리아누스, 카르타고의 키르리아누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중해 연안의 다른 도시들, 예를 들어 로마, 콘스탄티노플, 밀라노, 예루살렘 등 또한 기독교인의 상과 사상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